팟빵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인사이더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팟캐스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에서 조금 스스로 좀 별나게 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3명이 모여가지고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들에서 저희들의 생각을 나누는 팟캐스트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늘 나오시던 두 분이 오늘도 또 나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빠짱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의례적으로 할 거면 물어보지 마요. 네,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울리네요. 좀 텅 비었죠, 여기가? 근데 홍보 타임 좀 가질게요. 네, 저희가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요? 네, 왜 놀라? 왜 놀라는 척이? 왜 놀라요? 아니야. 네가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혹시 뭐 갑자기 잘 됐나? 아니. 저희가 유튜브에 방송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직 그 구독자 한 명 MC 대석이고요. 어떻게 심지어 네. 우리 3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구독을 하지 않았어. 애지간하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조회수 5. 그래도 5. 혹시 MC 대석이 5 네, 다 테스트 들었어요? 좀 해봤어요. 아, 그래요? 안 돼.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 한 2편 올리면 이제 제 채널 통해서도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네, 어쨌건. 네. 어쨌든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께 또 일단 알려드리려고 네. 저희가 유튜브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 방송 그대로 올리기 시작했다. 그쵸. 뭐, 영상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썸네일에 영상이 나오는데. 근데 뭐 어디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접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팟빵을 안 들으시고 약간. 네, 요즘에는 음악 자체도 되게 그 유튜브로 많이 듣고 저도 사실 뭐 쓸 때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하기도 하거든요. 또 유튜브 홍보 우리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팟빵은 이제 아니요. 틀어놓고 딴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여기도 맞아요. 여기 플랫폼 안에 그 이용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 꺼진 상태도 계속 음성이 나오니까 네. 팟빵하고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보관 차원에서 101회 이상 쪽만 지금 일단 올려놓고 네. 있습니다. 네. 태그 좀 써요. 네? 태그를 쓰라고. 그게 태그. 뭐예요? 팟캐스트라든가 뭐 그런 거. 여기서 회의하지 말아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그 101회 방송, 그 작두님 2세 분이 나오셨던 당근마켓. 그 에피소드에 후니버스님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후니버스의 후가 그 후원의 후가 아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맨 처음에 내가 유니버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후원의 유니버스지. 아, 멋지. 근데 이 금액은 네. 그 따님분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래야겠네요. 그날 감사합니다. 후원 유니버스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저기 다른 거보다 여기서 중간 집계 해야죠. 저희가 3월에 공약 내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네네네. 이 방송도 아직은 3월 중에 나갈 텐데 저희가 한 3월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요. 저랑 쓰레빠짱이 저는 노래를, 쓰레빠짱은 글을 한 편씩 쓰기로 했고 저는 이제 쓰지 못하면은 한 달간 제 자랑을 하지 않겠다. 엄청난 공약을 걸었습니다. 뭐 엄청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기 부작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만약에 공약을 못 지켰을 때 이분은 그냥 뭔가를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가냐고 그래서 어떻게 돼가냐고. 아니 뭐 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됐어요? 2편까지밖에 못 썼어요. 오, 그래요? 어쨌든. 네. 조금 더 쟁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 뭐 3월에 지금 중순도 안 됐으니까. 네. MC 대송님은 좀 쓰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되게 자신만만하네? 비트만 만들고 가사를 전혀 못 썼네요. 뭐야? 네, 갈수록 흥미진진해가는 사건 어떻게 되나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두님, 네. 뭐 통편집 될 수도 있지만 물어보자면 네. 공간 정리 끝나셨다고. 왜 통편집돼요? 아니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희 이제 공간 정리를 하고 있어갖고, 지금 좀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 양해를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저희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립니다. 네. 평소에는 막 온갖 물품으로 꽉꽉 차 있다가, 지금 물건들이 다 나가니까, 지금 소리가 갈 곳을 잃어가지고. 맞는 반사가 건가요? 무지하게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쪽에 갔다 부딪히고, 이쪽에 갔다 부딪히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울리네요. 그래서 오늘 계속 방송들이 조금 이런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이 공간에서의 이 마지막 활동이 되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표현 이럴 때 쓰는 건가요? 시원하기만 해요. 아, 진짜요? 어려워. 안 보던 어떤
있던 곤충들도 보이네요. 오늘. 거미 등장. 반가워. 얘들 반가워. 저거 이제 인사로 온 것 같아. 오마이갓. 작별 저 인사. 미쿡에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데딜롱 레그스라고 부르는 그렇구나. 굉장히 다리 긴 거미가. 미국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빨리 치워주세요. 아니 뭐 거미도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잊어먹었어. 공간이 시원하네 하는데 거미가 지금 보인다로 그래서, 갑자기 넘어갔. 그래서 이제 느꼈죠. 제가 미련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어쨌든 또 다음 스텝을 향해 이제 또 나가야죠. 뭐. 네. 그래서 시원하고 섭섭한 건 뭐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할 거 다 했고. 네. 그렇습니다. 물건 엄청 네네. 딸내미 시켜다가 팔고 처분하고 막 그래가지고 텅 빈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MC 대석의 AS. 오늘 MC 대석의 AS는 지난 52회 1년 정도 전의 얘기네요. 트랜스젠더 갈 곳은 어디인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그리고 대학 입학 논란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변희수 하사,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다시 입대하기를 희망했는데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하셨던 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자살을 하셔가지고 사망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때요? 좀 참담한 심정이죠, 일단은. 네,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뉴스가 떠가지고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최근에. 네. 네.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희가 또 얘기를 그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뭐 허용을 해야 되느냐 어쩌냐 쪽으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사회 인식이 같은 여군들이 뭐 불편해해서라든가 현재 법으로는 그것을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좀 우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시기상조란 말에 대해서만 오늘 좀 간단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흔히들 이제 말하는 게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있을 공간이 없어지는 게 진짜 숨이 딱 막혀버리는 게 이런 소수인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 경우를 통해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때 방송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만약 이게 남성으로서 좀 군인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럼 이때 경력을 인정받아서 다시 여군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원칙적으로 이게 올바른 일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반대라든가 사회적 인식이 어떤 가능해 이게 원칙적으로 올바른 일이어야 되는 합의만 있으면 저희가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 어떤 친구들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이라든가 자기가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제 아는 뮤지션 중에서도 자기가 어떤 애를 사귀었다 하는데 젊은 여자애 사귀었는데 막 그러니까 그냥 허허하면 넘겨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대충 그 사람이 게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그때 하지는 못했는데 딱 눈치가 거기서 아니 나는 남자애랑 사귀었는데라고 얘기하면은 또 굉장히 분위기 어색해지고 상황 설명해야 되고 뭔가 보는 시선이 이상해질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는 결과로 가거든요. 이 상황에서 변희수 씨의 죽음은 그렇게 숨기지 않고 내세우면 죽는다까지 이제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변희수 씨의 이런 죽음 이전에 또 제주 퀴어 축제 공동 조직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김기용 씨가 또 자살을 또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죠. 좀 연이어서 이제 이 뉴스가 딱 보도가 되니까 되게 충격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걱정되더라고요. 그때 그 숙대 그 입학 논란에 있던 그 친구가 굉장히 멘탈 붕괴에 빠지겠다. 서로 그 친구하고 이 변희수 이분이 서로 이렇게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대요. 실제로 만나진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죽지 말고 살아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서로 편지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상태가 돼가지고 많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도 지금 어쨌든 이제 이 변희수 씨나 이제 김기용 씨나 어떤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됐지만 저는 그 트랜스젠더 숙대 입학 논란 됐던 그 당사자분이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좀 흔들리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이 변희수 씨의 이런 선택이 좀 사회에 울리는 좀 파장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는 아주 정치권 높은 곳에서도 안철수 씨가 이제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자기가 동성애 축제를 보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멀리 서울 중심지에서 떨어진데 구석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한바탕 논란이 됐었는데 뭐 말의 무게감을 모르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거의 계산적으로 그쪽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말을 좀 뜯어보면은 너희들은 안 보이는 데 있어라. 좀 불편하니까. 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어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에 있어서 그런 문제 지금 수면으로 올릴 수 없어. 묻어도 나중에 하다가 뭐 우리가 차별금지법 논란 같은 경우에도 뭐 10여 년이 넘게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미루기 시작하면 이건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좀 앞으로의 어떤 조금 더 긍정적인 발전 변화에 대한 어떤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MC 대석의 AS 52회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문제, 그때 다뤘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우울한 AS를 해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만화가 소위 시사 만화가인 윤서인 씨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야말로 사실 대충 살았던 것이 아닌가, 친일파 후손들은 열심히 살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고소전까지 가게 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역할이 저희가 좀 나눠져가지고 보통 이런 거 정리를 우리 쓰레빠짱이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슈퍼히어로 이름 하나 붙여봤어요. 타임라인을 정리해준다고 해서 타임라이너. 어떻어요? 길다 진짜. 나 뭐 되게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어. 맞아. 얘기를 길게 아이라이너도 아니고. 그거 외우기 쉽지 않아요. 타임라이너. 우리의 쓰레빠짱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2일에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내용이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체 뭐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점점 해가지고 그 사진을 친일파 올려놨었죠. 후손의 집을 찍은 것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찍은 사진을 나란히 게재를 합니다. 근데 친일파 후손의 집은 소위 그 평창동 부잣집 있잖아요. 담도 높고 약간 그런 사진이었고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은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달동네 쓰러져가는 그 기와집. 이었거든요. 달동네는 아니라 시골 느낌의 약간 이 발언이 각종 소셜 미디어나 커뮤니티에 확산이 됐고 이게 논란이 돼서 결국 윤서인 씨는 이거를 삭제를 했는데 다시 14일에 자기 페이스북에 광역 어그로 끌리면 좋은 점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내 관심은 코인이 아니라 계몽과 확장이다. 계몽과 확장에는 반드시 욕이 동반된다. 웰컴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또 한 번 조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독립유공자 후손 협회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셨고,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변호사님 계시죠. 정철승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입법학회 회장이신데 정철승 변호사님이 역시 자신의 어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5일 날 윤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액수가 뭐 1인당 100만 원씩만 해도 전국에 이제 광복회원이 8,3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면 83억 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윤선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고 백남기 농민분에 대해서도 혐오와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이미 벌금 700만 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전혀 반성이 없고 또다시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어떤 뭐 돈도 돈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했고 안 되면 1차, 2차, 34, 40차까지도 계속 가겠다라고 좀 강경 발언을 한 상태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민청원에도 윤서인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걸 조금 보충을 하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윤서인 씨가 그렇게 글을 올리게 된 발단이 윤서인 씨가 캡처를 해서 올렸던 사진 자체는 한국 헤비타트 그쪽에서 이제 친일파 후손의 집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서 좀 후원을 해달라는 모금을 하고 이제 거기는 사업을 하고 있죠. 집 지어주기, 집 마련해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었으니까 윤서인 씨가 왠지 모르게 좀 빡이 돌아가지고 이런 왜 식으로 빡이 말을 돌았어? 너 보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아니 뭐 이제 그 사람 말은 그래요. 1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모든 친일파 후손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이미지를 주면 오히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뭐 1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 진짜 거지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뭐 했냐 그냥 있던 대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그때도 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잘 산 거고 그때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 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비꼬아서 말한 거다. 뭐 미러링을 한 거다. 이분이 실제로 미러링이란 말씀을 쓰셨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한 말 해가지고 괄호를 붙여가면서 사실 이 뜻이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얘기하기 좀 짜증나시죠? 밈이 있습니다. 윤서인 씨에 대해서는 윤서인이 또 무슨 말을 했다더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분 소식은 부고만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뭔가 사람의 죽음을 바라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거기 그만큼이나 이분의 발언에 대한 피로도는 꽤 커져 있다. 좀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처음 이 소식 봤을 때 좀 느낌 좀 들어볼까요? 그냥 이렇게 관종에게 무관심이 답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분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좀 먹금을 해왔는데 네, 좀 이런 식의 발언 사실 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솔직히 뭐 까놓고 말해서 지금이 일제 강점기인데 너한테 독립운동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은 나름 그때 되게 열심히 살았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반문했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제가 좀 가르치다 보면은 네네. 그래서 그런 10대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좀 그런 약간 일배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른 채로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납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인가 약간 그런 고민도 저는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일본에 협조해야 됐던 사람들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고발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서 그 대가로 엄청난 큰 부를 습득을 하고 그거를 또 그대로 또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 후손들이 그거를 또 받아서 여전히 잘 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좀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강경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저도 저기 쓰레빠짱님하고 비슷한 의견이고요. 보면서 아니 그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이 방송조차도 또 다시 이제 그 사람의 언급을 어떤 해주고. 유명세에 이렇게 일조를 할까봐 나는 그게 조금 되게 염려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논란 자체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로서만 여기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옛다 관심 하지 말자 이거죠. 3.1절이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3.1절이었는데 방송 우리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어쨌든 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고 또 사진 보고서는 생각되는 바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쵸. 독립 유공자 그 후손분들 중에 지금 현재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그 많고. 후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또 많고 약간 그렇다고 진짜, 하니까 맞아요. 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아보자 약간 이런 환기는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연예인들 중에 이제 그 친일에 이제 어떤 조상을 둬가지고 연좌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연좌제 하면 안 된다. 근데 한편으로 막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어쨌든 굉장히 그 어떤 조상이 어떤 친일로 부를 쌓아가지고 뭐 외국 유학하고 외국에서 또 이렇게 유학 생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망하는 어떤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이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선다는 게 물론 개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막 해외의 자본까지 이렇게 얻을 정도의 부를 얻은 연예인이 좀 이렇게 사랑받고 이러면 좀 화가 난다고나 할까? 내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뭐죠?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네. 그 굉장히 그 귀족 가문인가?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굉장히 그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가 약간 노예제도에 이 노예제 이제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를 이제 막 사들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배우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가족들과 끊고. 그래서 아예 그냥 배우로 새로 출발한 거예요. 이름도 뭐 새로 했나? 뭐 이렇게 이름도 네. 바꾸고 하면서 그 자신의 조상들이 만든 과오를 뉘우치고 자기는 거기에 이제 딱 선을 긋고 그 개인으로서 출발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조상이 논란이 되면 전에 강동원 씨가 한번 사과한 적 있죠. 그런 적은 있죠. 아니 뭐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를 가는 거를 나는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든 어쨌든 팩트는 팩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이 분명히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주어받았을 수 있겠죠. 어떤 부가 있었더라면 이미 지어놓은 게다가 어떤 이런 그 자본주의 네트워크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분명히 똑같은 재능이라든가 이런 걸 지니고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또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뭐 친일파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잘 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는데 다만 그렇다고 또 윤서인처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계급 간의 이동이라든가 못 사는 환경에서 좀 더 잘 사는 환경으로 나아간다거나 그 반대로 되는 일이 좀 어렵다는 것을 좀 굉장히 간과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굉장히 그 적은 액수의 소득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은 또 외국에 많이 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의 이런 족적 같은 것들이 쉽게 파악이 되지 않고 또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뭐 돈을 갖다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머니나 아니면 남아있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아이들을 케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교육을 못 받고 교육을 못 받으니까 또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렇게 가난이 재생산되고 대물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러기 때문에 요번에 보니까는 그 김구의 그 중손자 그분이 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거를 자기는 증명이 보이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뭐 교육도 잘 받고 이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김구는 워낙 영향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그 김구 그 선생님은 어쨌든 굉장히 오랜 나이까지 사시면서 영향력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자녀분도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일찍 순국을 하게 되거나 이런 독립운동가의 경우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피지 못했던 이유도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서인 그 사람이 말을 한 의도는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 사진 속의 그 모습을 어쨌든 그 헤비타트 거기서 이제 보여준 거라면서요. 네네네. 일단 그 말 관련해서 좀 숫자로 얘기를 하면은 네네. 독립운동가가 약 15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후손들 중에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10%. 그리고 10%?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 75% 이상이 개인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이고요. 70%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조금 되게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는 맞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그 수영장 다녔었잖아요. 네. 근데 수영장 다닐 때 이제 탈의실에서 그 할머니 두 분이 막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동네에 그 만해 한용우님의 자녀들이 살았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처승이시니까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꾸렸었는데 그 아들, 딸들이 이렇게 3명인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쨌든 독립운동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뭐 거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같이 되게 어린 나이에도 같이 못 살았는데 그쵸. 예, 그리고 독립운동가 분들은 대부분 자기 재산을 거기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뭐 맨날 쫓겨다니고 어디를 잡혀가고 약간 이러니까 집에서 어느 날 뭐 도망쳤나 아무튼 그 아예 나가버렸나?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집안이
세 명인가 자식들이 있었는데 다 뿔뿔이 어디론가 다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비단 그분들 사정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말씀대로 가정 잘 돌보지 못하고 그게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는데 돈을 쓰고 제대로 못 돌봤다는 게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생에.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폄훼를 하면 제가 당사자면은 저는 이성적으로 대응 못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빠장님의 말씀을 이어서 받으면 아니 저희 그 통에 저희 통이 이 마을이 조금 그래 낙후해요. 네. 저희 한 4-5가구가 독립유공자 그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한 분만 빼고는 한 분은 그래도 이제 집도 조금 뭐 아주 잘 살 수는 없어요. 네. 이제 동네가 워낙 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계세요. 근데 나 한 번도 그분이 어떤 분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물론 이제 그분 중에서는 이제 뭐 6.25 참전 용사 이런 분들도 있긴 하시지만 아 그렇구나. 아까 좀 듣고서는 되게 깜짝 놀랐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러고 나서 또 광복대 이후에도 사실 독립운동가 자손이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뭐 일자리를 못 얻었으면 못 얻었지 약간 그런 좀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니까 저 같으면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제가 당사자면. 그래서 실제로 그 사진이 찍힌 곳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사진이 찍힌 곳은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의 딸이고 그분이 고모인. 아 이거 나 어떻게 이거 잘 몰라 가족 관계를. 친지관계. 그분이 그죠 열받아가지고 글을 올렸죠. 아니 그분뿐만 아니라. 근데 많은 독립운동가 뭐 예를 들어 고 장준하 선생님의 뭐 손녀분이시다는 손자분이 이런 분들이 약간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독립유공자 후손이 맞나 보다 이 생각을 했대요. 잘 얼마나 열심히 안 살았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헛산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말 하나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분노가 아니라 되게 슬펐다라는. 맞아요. 본 적이 있어요. 그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일 있은 후에 이제 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윤서인 작가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고 뭐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 가서 댓글도 달고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뭐 소송도 진행되는 와중에 윤서인 작가는 또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래서 그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뭐 이런 영상을 올려요. 그럼 보면은 이승만 후손 집에 가서 똑똑 두드리고 뭐 이런 거 찍고 있고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는 3.1절을 좀 앞두고 진짜 무폭력 비저항 그 운동이라고 있는 3.1 운동, 이렇게 무섭게 독려를 했구나. 어이구, 나라도 3.1 운동 안 하고는 못 견디겠네 하면서 그 당시에 문헌들 보면은 이제, 일제 압박에 맞서지 않는 날, 그날 뭐 가게 문을 여는 자들은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감정에 격해서 이렇게 쓴 글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고 어이구 나라도 무서워서 독립운동 3.1절 운동 했겠네 막 그러더니 지금은 뭐 페북은 그것 때문에 한 달 정지 맞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네.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긴 한다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태도는 비아냥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일 사실 싫어하는 게 비아냥이야. 제대로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고 이 점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아냥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도 돼지고기집 먹었는데 여기가 최고라고 단언한다 해가지고 누가 작가님 단원이 아니라 단원인데요. 그러니까 단원고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또 썼어요. 누가? 윤서인. 그러니까 일단 비아냥. 저는 욕해도 돼요? 아는 거야. 제대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이야. 개새끼 진짜. 진짜. 아니. 개도 아깝다 진짜. 사실 지난번에 두 번의 법정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였죠. 만화로 그린 거였는데 백남기 씨의 딸 백민주아 씨가 이제 휴양지에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아버지를 살려내라 막 이렇게 막 타이핑하는 거. 이 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700만 원 확정이 난 건으로 보이고요. 그 이전에는 또 나영이라고 아동 성폭행 피해자 예전에 너
그 성폭행했던 조두승 아저씨가 놀러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만화를 그렸어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왜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느냐, 천안함 가라앉힌 사람들인데 이런 내용으로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 건은 법원 외에서 이제 몇 천만 원 내고 사과문 올리고 다시는 이 일을 입에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본 건으로 돼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데 돈 벌려면은 그거 어떻게 또 다른 걸 뭐 건드려야지. 아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들쑤시고. 여기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앞선 백남기 씨 사건은 이분이 유튜버로 전향하는 큰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판결이 1심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유튜브로 해서 라이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일종의 극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후원금을 쏟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돈을 벌었구나. 네, 뭐 오히려 벌금이 아니라 그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해서 그런 종류의 쭉쭉쭉쭉 시리즈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 법으로 다루는 게 맞나 이게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코인을 썼다고 하니까 82억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칭한 용어가 있습니다. 금융치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금융치료를 돈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돈으로 혼내지 않으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한두 푼이 아니라 아예 뭐 처음에 몇백억 규모를 얘기했죠. 거의 광복회 8,000명이 다 고소를 할 경우엔 그렇게 되고. 그래야 그만둘 것 같은데. 이번에 최초로 일단 240 몇 명인가 해가지고 그냥 몇 억 이내로 소소하게 일단 1차 소송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변호사가 10년, 14년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그래, 받으면 그렇게 해야 아주 될 것 그냥 같아. 지치게 만들겠다. 정철승 이런 걸 못하도록. 변호사인데요. 네. 조금 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우와 하잖아요. 야, 몇십억이래, 금융치료래, 이제 윤서인이 좀 조용히 하는 거를 보겠구나 하는데, 근데 이게 애초에 소송이 가능한 건입니까? 명예훼손 아니에요, 명예훼손? 저도 명예훼손이라는 생각하는데. 말 자체도 대충 산 사람들 아닌가라는 말로 몇 억짜리 그게 100만 원을 줘야 되는 소송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남겼는데 그게 욕이 아니라고 해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나요? 네, 근데 그게 법적인 판단은 좀 근데 다른 꼭 그 면이. 한 건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그 한 건이다. 이게 폄하 지금 발언 엄청 많이 했던데. 네, 정철승 변호사가 앞으로 윤서인을 두고두고 괴롭혀 주겠다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한 것 같은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윤서인한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거 당한 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제보를 해달라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송 다른 건도 다 자기가 고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고 저도 자료가 있는데 저도 윤서인한테 모욕을 당한 자료는 있는데 그래요? 네 캡처를 해놓은 게 있는데 BJ 철구한테도 당했어. BJ 철구한테도. 아니 안 보내고 있습니다. 안 보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안 보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당신 이렇게 핫한 데 있었어? 핫한 데 있어. 나핫한 데 있어. BJ 철구한테 당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시사 사안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아니까 이런저런 자기 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자기 얘기하지 말고.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안다는 얘기야. 정철승 변호사는 일종의 계속 이런저런 그 건들을 다뤄와가지고 뭐 친일파 환수 소송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도 이제 독립운송가 맞아요. 소송이고 우선이죠. 그래서 네. 그런 쪽의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글 쓰는 걸 제가 많이 읽어봤거든요. 감정적으로 쓰셨죠. 그게 아니야. 이분은 꼰대야. 꼰대인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꼰대인 게 죄는 아닙니다. 이거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안에 있어서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걸 좀 내세우고 있고 이른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이제 세상을 파악해가지고 쓰고는 있는데 보면은 아닌 게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은 예전에 우리 교육제도는 20년 전에 그 학력고사 평가가 올바른 일이었다. 그냥 수능 하나만으로 해버려야 된다. 지금 애들은 뭐 각종 수시나 이런 거로 시달리면서 사실 뭐 공부하는 스트레스만 많았지 뭐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현장에 있는 교육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 세대가 다변화되고 요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빡이 치셔가지고 뭔가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막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머리에 든 것도 없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욕설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철승 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윤서인 씨나 정철승 씨나 안 되지, 별로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아니 진짜예요. 그렇게 도찐개찐으로 가면 안 되죠. 아니요 도찐개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는 정철승 씨가 차악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이 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윤선 씨하고 대결할 만한 거는 좋은데요. 이게 소송 자체가 그다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분은 되게 거창한 말로서 끌고 거기 뭐 몇백억의 뭐 소송, 금융치료 이런 뭐 자극적인 말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뭐 우아하게 만들고는 있는데요. 소송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윤선 씨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소송을 같이 걸었어요 이번에. 요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윤서인 같은 사람의 이런 발언을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소송을 복잡하고 오래 가고 길게 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말대로 윤서인 씨를 괴롭히는 거는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소송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방송을 내 정철수 씨는 잘 모르지만 꼰대 또라이로 몰아가면 결국에 개인과 개인의 어떤 이야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좀 초점을 좀 잘 맞췄습니다. 윤서인에 대한 개인적인 그 찌라시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결국 이 방송의 주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또 관심을 주는 거잖아. 안 그래? 아니 근데 정철승도 똑같은. 근데 차라리 관심을 안 주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요? 이슈 촉발은 윤서인이랑 뭐 했지만 법정 소송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좀 성향들은 다 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좀 쟁점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쟁점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법적 소송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별로였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 뭐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지만 이 법정 소송이 그렇게 이슈화가 된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정말 독립후송가들이 이렇게 못 살아? 친일들 정말 이렇게 잘 살아? 이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로 가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독립운동의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살면은 결국 이렇게 뭐 3대 후에 이게 후손들에게 결국에 가난을 대물림해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는 되게 그거는 충격이었던 굉장히 것 같아요. 그 관점이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논의에 계속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방송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윤서인은 관심도 없고. 저도 그 개인이 어떤 거를 꼭 끼어 들어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개인이 뭐 어떻든 그건 상관없이.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둘이 부딪힌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좀 차악일 수 있다. 최악과 상대하는 차악이다. 뭐 그 정도로. 그 법정 사건 자체는 그죠. 네, 오히려 좀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좀 거창한 말로 포장을 했지만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다만 뭐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뭐야.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독립운동가 비하 사건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사실 이걸 어떤 윤서인이라는 한 개인으로 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또 무리가 있거든요. 전에 말한 리섭도 이 사람들하고 친하고 해가지고 어떤 코사단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극적인 말을 양산해내요. 물론 유튜브에 제목 어그로라고 나타내지는 일단 자극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끌리고 그러면 듣다 보면은 또 혹하고 요런 구조 속에서 이쪽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막 하면서 이런 쪽이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역시 금융치료가 답인가요? 돈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물어보니까 대답은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막아도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윤씨 그 사람은 이제 뭐 일본에 가서 또 혐한 컨텐츠로 또 먹고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어디든 이 법적인 이 그물망을 피해서 돈 벌 구석들을 찾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유튜브도 뭐 10만 명 독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0만 구독자가? 명일걸요? 20만 명인가요? 네. 그렇게 많은 이제 독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제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 후원회를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뭐 껍빛단 모르겠어요. 껍빛단이 생각나지 않아요? 옛날에 그게 이상문학상 작품이었나요?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그 일제치하에서는 뭐 또 그쪽에 또 미국 들어왔을 때는 미국에 이쪽으로 막 기회주의적으로
저로 이쪽 저쪽 막 편을 들어가지고 사실 동족들 등쳐 먹으면서 자기의 영위는 누리게 되는 그게 아주 옛날부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적이 된 문제인데 지금 굉장히 본격화되어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지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쓰리빠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 근데 그런 약간 좀 극단적인 발언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심에 아예 관심도 주지 맙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화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가지고 그 발언에 몰리고 후원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벌게 하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은 뭐 해결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해결은 모르겠고 그래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근데 돈을 좋아하니까 네, 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응징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판결을 보면은 그 액수가 너무 적어요. 걔네들한테 아무 타격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판사들의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판사들이 뭐 정해진 벌금액을 따로 원래 최고치는 정해져 있는 거고 함부로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 안에서 함부로 정할 수 없는 그 어떤 판례 기준이라는 게 1950년대 법에 맞춰져 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개선되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요즘 계속 불거지고 있으니까 좀 모여서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 사람 판사들이야말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어쨌든 이게 또 표현의 자유와 또 이렇게 맞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물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양형 기준이 높아지면 이게 또 악용돼서 악용될 또 수 있겠죠. 어쨌든 자유의 책임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판결로 뭐를 하겠다 하면 사실 그 법을 빠져나갈 또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악용될 또 소지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네, 그죠? 정도를 벗어나면 어쨌건 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희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선은 분명히 지키되 이분 같은 경우가 그 말 그대로 외줄타기 같은 거 균형 잡으면서 빠져나가는 거를 되게 계속 해오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아냥이 그 기본적인 컨셉으로 자리 잡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거다 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를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어떤 사상을 흡수해 버려가지고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이렇게 내뿜고 다니면은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독이 돼가지고 이번 소송에서 나온 말을 제가 다시 인용하자면은 창문 깨진 채로 내버려두면은 거기서 뭐 도둑이 드나들게 된다라고 하듯이 어떤 크나큰 폐해가 진짜 올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로가 좀 서로의 입단속을 해줄 수 있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난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김구 그 중손자 그분이 좀 이렇게 전면에 나왔고 또 젊으시더라고요. 네.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활동하는 거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도 하고 또 정계에도 진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막 다 이렇게 정계 진출하고 영향력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친일파 후손이래.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조상이 뭐 이렇게 크게 뭐 그런 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좀 영향력이 있었던 그리고 좀 힘겨웠던 그런 어떤 독립운동 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나와서 되게 저기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하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는 이제 활동을 안 하려고 그랬다가 그 광복회일까요? 네. 그분 회원들이 그러면은 3.1운동 200주년에 하겠냐. 이 말 듣고서는 이제 그 뭐 이렇게 공동추진위원회가 뭐 하여튼 그 장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젊은 네, 나이에. 네.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되게 그냥 김구 선생을 또 떠올리게 만들고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큰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도 또 이렇게 후손들이 또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어라는 좀 그런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동화 같은 윤 결말이나. 개새끼 얘기는 뭐 이쯤에서 하고 그 작두님 3.1절 행사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3.1절 그 얘기 행사 좀 갔다 해주세요. 제가 이제 통장이지 않습니까? 네. 저 통장 소리는 왜 들을 때마다 웃기지? 아니 내가 사람들이 왜 나보고
제가 왜 3.1절 행사에 가 있어? 그랬는데 통장으로서 이제 네네.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화상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거의 처음으로 3.1절 행사에 그 행사에 갔는데 화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각 동에서 각 동에서는 이제 다 동별로는 모이고 동별로는 모이고 이제 그 전체로는 이제 화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했죠. 그럼 애국가 제창 같은 것도 그냥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다 같이 일어나서 4절까지 하고 이제 진짜 4절까지 했네? 네네. 가사 기억했어요? 기억이 나더라고. 나도 놀랬어. 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나도 놀랬어. 나도 기억하더라고.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유관순 누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좀 여러 가지 이제 면면들을 봤어요. 네. 사실 그 이제 통장분들도 이제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기억하는 어떤 그 3.1절에 대한 3.1절 행사에 대한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노래에 대한 것도 되게 다르고요. 3.1절 노래가 있어요. 그랬나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는 한 3, 40대 이 통장이나 직원분들은 몰라. 그리고 윗분들은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야. 진짜? 심지어는 TV에 가사도 없어. 애국가도 그렇고 가사를 이렇게 안 주셨어요. 네. 근데 따라 부르더라고요. 당연히 알 그래서 거라 생각해요. 이런 거를 배웠었나? 그러니까는 다들 그랬더라고. 우리 때는 이런 걸 안 배웠어요. 그래 넌 젊어서 아직 모르겠군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러네요. 옛날 노래들이 이제 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6.25 그 노래 있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는 너무 잔인한 노래. 굉장히 진짜 잔인한. 굉장히 잔인한 노래인데 거기에 맞춰서 고무줄 했었어요. 고무줄 했어. 진짜. 그러니까요. 그 노래 이제 지금 아이들은 분명히 안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아이들 몰라요 그 노래. 모르겠어요. 군가도 많이 바뀌었을지 저는 되게 궁금해집니다. 되게 유치한 가사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누나 게 발언. 네, 누나 그 시의원 한 분이 3.1절 축사라고 하나요? 이런 이제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계속 유관순 누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 유관순 누나지? 앞에 이제 계속 다른 분들 이제 만중군 열사 막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다 열사인데 누나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변 지인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죠. 왜 유관순은 열사가 아니라 누나야? 이런데 이제 보니까 뉴스 기사에도 되게 많이 쏟아져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 같은 거 읽잖아요. 근데 위인전 제목이 안중근 의사. 근데 유관순 누나. 약간 제목 자체가 그랬어요. 책 제목이. 여사 아니었어? 아니야 누나야 누나라. 나는 왜 누나를 본 기억이 없지? 60, 70년대까지 누나로 교과서에 실렸고 또 맞아요. 중요한 거는 유관순 이 누나를 생각하면이라는 노래가 있어. 맞아. 강소천 선생이 만든 이제 노래 유관순 노래에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분하고 이제 유관순 이 열사분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누나라 할 만해? 10살 언저리래요. 그러니까는 뭐 누나라고 할 만하지만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누나라고 부르는 건 되게 웃기다. 왜 열사인데 그러고 왜 누나지? 이제 그런 거죠. 왜 여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열사에게 계속 씌워주려고 하느냐. 그리고 미성년자였잖아요. 실제 그 당시에. 근데 지금으로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10대들도 다 학생운동하고 독립운동하긴 했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린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유관순 열사를 바라볼 때 남아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남성은 굉장히 어떤 그 무성의 영웅으로서 그려지는 데 비해서 여성은 여린, 여성의 그 가족관계 속에서 항상 그려지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누나라는 말을 안 쓰고 열사라고 계속 쓰고 있대요. 그래서 나도 궁금했어. 저 시의원 보좌관은 도대체 교정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물론 그 시의원이 마지막 최종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오나 그분이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이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좀 언급을 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언급을 할 때 그 자막에 이제 남성 독립운동가들은 열사 의사로 이제 다 바뀌었는데 유관순은 누나로 그대로 이제 나왔다. 자막이? 그러면서 왜 이제 공중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지 않느냐. 그리고 나훈아 씨가 그 남성에 대해서도 그 성별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테스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그거랑 그랬을 상관없이 거야. 자막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훈아 씨의 발언을 이제 고쳐갖고 자막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유관순 누나는 고쳐지지 않고 이제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영웅을 바라보는 이 시각들이 너무 이렇게 젠더화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번에 그 AI
그 보셨어요? 딥페이크 네. 기술 네. 보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유관순 열사하고 윤봉길 의사 이분 두 분을 그 딥페이크로 이렇게 재현을 한 모습이 있거든요. 네. 되게 좀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단 1, 2초긴 하지만. 근데 왜냐면 그 전에 또 모바일 앱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유관순 열사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턱 깎고 약간 이렇게 얼굴 뽀얗게 해가지고 웃는 모습을 또 이제 게재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왜 영웅이 예뻐야 하느냐. 이제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일어났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 교과서 사진으로 접하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그 교도소에서 이미 맞아가지고 부어오른 얼굴이어서 사실 원래 얼굴이 네네. 아니어가지고 그거는 아닌 그래서 걸로. 깎았나? 그거는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뭐가요? 그 이전 사진이 또 나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똑같이 좀 통통한 얼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근데 우리가 사진 그 교과서 사진으로 접한 그 사진은 확실히 맞아서 여기 눈도 그렇고 여기도 약간 아니 그 퉁퉁 붓고 부었다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퉁퉁 부었다는 말은 일종의 도시 전설 같이 보면 됩니다. 실제로 되게 부었던데.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었건 어땠건 간에 원래 얼굴형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고된 글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사실 관계가 돼서 그랬을 거예요. 이때 사진과 이때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원래 얼굴형이 이런 것인데 아니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어쨌든 네. 내가 얘기하면은 아니 그게 꺼낸 사람이 중요한 있는데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기 부었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부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아니 나는 얘기 그래서 못하게 오늘 사실 뭐 젠더 이슈를 뭐 전면에 꺼낼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이제 그랬던 거는 유관순 열사를 이제 누나라고 자꾸 부르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거부감 그거하고 독립 그 선언서 낭독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지역의 이제 유지들이. 네. 근데 그 수많은 유지 중에 여자 한 명 없더라고. 그게 나는 물론 내가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기고를 떠나서 아니 한 명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 물론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네. 지역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정말 시대상을 정말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죠. 뭐 이미 정해진 유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시대상은 그 넷플릭스만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사실 남성 독립 운동가들에 비해서 남성 여성 나눈 것도 좀 웃기지만 많이 조명을 못 받았잖아요. 그쵸. 예,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들이 아무래도 그 또 임신도 하고 네. 약간 그 가정을 지키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는 그 기준 자체가 교도소에 석 달 이상 있어야만 인정을 받고 약간 그랬었대요. 지금은 좀 완화가 됐는데. 네. 근데 뭐 만삭이었다가 금방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인정을 못 받았다거나 그 이후로 또 좀 절차가 까다로워서 좀 누락되거나, 또 이름이 변변찮게 안 오르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조명을 못 받은 것도 있고, 또 그동안이 또 남성 기득권 사회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젠더 이슈를 얘기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이상과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그 남녀의 구분 없이 헌신하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그랬어. 대한 공헌은 모두가 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물리적이든 아니면 진짜 정신적이든 명예적이든 네. 좀 명예로서 많이 다루어지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좀 암살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 그 전지현 씨가 담당했던 캐릭터가 실제 인물들은 좀 섞은 캐릭터였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정말 남장을 하고 정말 싸웠던 그런 분들의 삶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알리고 캐내고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지금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지를 보면은 과연 그 모든 것을 희생해가지고 자기 가족이라든가 돈을 바쳤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네. 어떤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좀 책임을 가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거였는데 네. 여기서 희한하게 찬물을 끼얹는 그러니까요. 거였으니까요. 네네. 참. 네, 여기쯤에서 정리를 좀 할까요? 많이 유쾌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또 한 번쯤은 짚어보고 넘어갈 망언과 거기에 대한 사회적 반응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광복회 고소로 불거진 윤서인 씨의
그 독립운동과 또 그 후손들 관련 망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싸라비아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